2022년 9월 16일 제4회 산막스쿨에서 있었던 석천 박재희 원장님의 노자의 도덕경 강의, 그 중에서도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한 강의 내용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뜻을 저는 좀 앞으로의 미래 경영은 무이자연을 경영하기예요.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책 좋대요. 그래서 뭐 사장들한테 다 돌렸대. 그러니까 이 경영의 미래의 모습이래요. 요즘 MZ세대들한테 성과 내라 일해라 했다가 애들이 다 사표 낸다는 거예요. 지들이 스스로 열정을 만들고 지절로 하게 만들어야지 옛날처럼 까레문 까고 뭐 소리 지르고 도표 만들어서 경쟁시키는 구조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미래 경영을 꿈꾸시는 분들 이걸 이해하시더라고요. 저절로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이 말만큼 저절로. 근데 그게 억지로 해서 저절로,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가 되더라. 참 세상에 이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전 요즘 가슴에 확 와닿아요. 이게 그래서 노자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권력자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저거 전쟁에 내보내서 소리 지르고 너 골돌격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둬 이래야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이걸 해석을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야 무의를 이해 못하면 그 다음 노자 도덕경 60장에 나와요. 무의는 뭐냐?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게 무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약팽소선. 뭐 영어로 할게요. Like fry small fish. 落风小鲜.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생선을 오늘 전어철에 전어를 구우셨나요? 자, 전어 굴 때, 자 이제 그 숯불에다 막 불을 붙여서 이제 석쇠를 놓고 전어를 구워요. 자 여기서 노자는 구워본 거예요. 이게 물고기를 구워봤더니만 이게 억지로 막 익게 하려면 이게 안 익혀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있잖아요. 막 뒤집어서 왜 안 익어 하면은 사실은 당장 눈앞에서 익는 것 같지만 나중 가면 이게 물고기에 상처 나고 다 타고 먹을 게 없어요. 이게 흐적거리면 자꾸 끄적거리면. 그래서 스몰 피쉬는 조그만 생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자연, 억지로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지가 익을 수 있도록 만들고. 방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 관심 없어 지가 익든 안 익든. 이게 노자 철학이 아니라 불 조절해놓고 불과 석사의 거리를 잘 잡아놓고 생선에겐 건들지 않았지만 이미 익을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익게 만드는 더 높은 수준의 경영의 방식이라도요. 어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맞대요. 뭐가 오냐니까 싱싱한 전어는 지가 뜨거우면 알아서 돌아눕기도 한다고. 그거 좀 오바다. 전 그걸 믿어요. 세상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 게 있어요. 시켜서 안 되는 게 있대도요. 노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처무의지사요 행불언지교라. 억지로 강요하는 일처리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지 말고 말로 하는 가르침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말래요. 사람 말로 해 듣는 거 아닙니까? 불언지교, 아니 불자 말씀은 자, 말 없는 가르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시키래요. 무의지사,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일처리로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래요. 어떻게 2500년째 노자는 이런 새로운 성과의 방식을 찾아냈을까요? 네?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하는 게 무의입니다. 치대국의 로펑샤오시안,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요. 조직 경영의 원칙은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처럼 지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이거 우리 충청도 말로는 냅도유라 그러는데. 냅도유. 냅도유 왜 그 비틀즈 노래 있잖아. 왜 냅도유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 저는 믿어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영원히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 때 가장 완벽한 자연스러운 위대한 창작물이 나온다는 걸. 이젠 더 이상 강요해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그동안 이 점이 좋고요. 우리는 뭐가 좋고요.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우리 산막스퀘어의 마케팅은 디마케팅. 마케팅 안 하는 마케팅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무수가 상수라? 네. 이야, 노자 철학이에요.
전략이 없는 게 그 거꾸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전략이래요. 우리 집은 들어간 집이 얼마고요? 얼마는 받아야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리어스한 아규가 계속됩니다. 아유,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 교장선생님을 정확히 파악한 거야. 저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이분이 돈을 더 주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 저 한번 누가 움직여 보실래요? 저한테 뭐 얼마 줄 테니까 여기 오세요. 절대 안 왔을 거요. 그냥 오래서 왔어요. 이걸 내가 뭐 컨디션을 제기했겠으면 저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이건 뭐 이런 데서 내가 왜 강의를 해요. 내 열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안 움직이고. 나이가 들어서 좋다는 게 그거라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나이는 덜 들었지만 저 요즘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뭐 점심시간에 와라, 저녁에 와인 마시자, 뭐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뭐 와인 몇 잔 얻어먹고 골프 좀 뭐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산다는 거야말로 가장 무의자연. 억지로 나를 푸시하지 않고도 저절로 내 영혼 follow my mind, 이게 종심소욕이죠. 쫓을종자 마음심자. 끊임없이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쫓아서 산다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무의 자연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나답게 사는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멘. 아멘. 우리 아멘을 제가 언제 뭐 예담교회인가? 난 교회도 안 믿고 전 뭐 종교는 없는데 철학을 하니까 그 목사님 6개월 동안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믿는 분한테 뭔 강의를 합니까? 야, 지독하시대요. 그래서 가니까 한 1000명 모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냥 아는 건 이런 고전이대 하고 좀 얘기했더니만 갑자기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성경책도 아닌데 왜 내가 아멘 소리를 들어대니까 아 그게 성경에 다 나온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 거꾸로 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게 참 힘든 일이고 이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요. 남들은 주식객장에 가서 앉아있는 게 나는 거기에 빠져나와서 내가 돈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바보죠. 그러나 그 바보가 정말 낮은 가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 이게 노자가 갖고 있는 반의 철학이고. 왜냐면 우주의 운동 방식이 그렇대요. 반자도지동이라 거꾸로 가는 게 우주도의 운동 방식이래요. 그리고 무의는 그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라는 말 속에서 정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일처리를 통해서 저절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저절로라는 말, 절로 이념도 없고 뭐 남한이니 북한이니 서로 맞짱 뜨지도 않고 또 뭐 미국 사람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 돌막골에 가니까 이거는 옳고 그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뭐 더 나은지 나쁜지라는 그런 경계도 없고 그래서 깜짝들 놀라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게 노자가 바라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또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 꽃 꽂고 나오는 여자 있죠. 그 여자도 그냥 그 여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팔푼이야. 저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게 그냥 자기인 거죠. 거긴 촌장도 있고 또 거기에는 멧돼지 사냥꾼도 있고 내가 사냥을 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가 아니라 내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 노자가 원했던 세상은 바로 그 웰컴 투 동막골의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권력도 없고 문자적 지식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대로 향기대로 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 그게 동막골이라면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게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자 도덕경 80장에 나오는 그 구절 아마 많은 우리 사람분? 좋아하시는 네? 구절일 겁니다. 우리 사람부터? 저에게 옮기고 세상이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의 이기인 배와 그리고 수레가 있어도 그 수레를 타고 배를 타고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한가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침입하면 막을 수 있는 전쟁용 무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무기를 무기고에서 꺼내서 휘두르지 않는 그런 전쟁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 권력으로
통하지 않고 그저 내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바쁘며 주소 옮기며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노자는 그의 책 80장에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어때요? 그런 세상 살고 싶으신가요? 네. 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죠. 거기에는 잘나고 못난 그런 경계도 없고 정말 세상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누구에게 종속당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나답게 사는 세상이죠. 나답게라는 말 쉽진 않아요. 어떻게 나답게 살고 계시나요? 쉽지 않아요. 이 나답게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권대혁 교장 선생님처럼 나답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통장 잔고? 쉽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뒷담화를 까고 옆에서 평가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마치 불경에 나오는 무쏘의 불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무쏘의 불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또 포효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기에 대한 사랑 또 자기의 삶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정말 나답게 살 수 있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소개하신 애트리 출신 저도 애트리 강의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엘리트들이죠. 우리나라 전기통신연구소 우리나라 최초의 정말 IT 업계의 아주 원조들이고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걸 제가 봤고요. 정말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자기의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면 어떻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퇴직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돌아온 길을 보니까 나답게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나답게 살았다. 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답게 사는 거 가능하대요. 어떻게 살면 되니까 속세를 등지면 된대요. 노자가 그런 얘기였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도 안 꺼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는 게 나답게 사는 길이다. 가끔 왜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그거 보면 저 사람 참 나답게 사는 사람 같아 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그건 노자 관점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에 가서 닭 길러 가서 닭 모가지 비틀어 잡아먹고 그냥 산에 가서 온갖 나무 10개 다 캐먹고 하는 사람들 글쎄요. 노자 관점에서 나답게 살기보다는 그냥 사회적 부정응자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 상황에서 사는 것은 나답게가 아니에요. 나답게란 말은 노자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로 내 색깔을 인정하고 내 향기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틀이라고 하는 그 엘리트 집단에서 나답게 나름대로 살았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거기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 애틀 원장도 하고 원장 하셨나요? 그런 거 하려면 사실 나답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답게 살다가는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고 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2500년 전 노자 도덕경 나답게 사는 노자가 전하는 길을 꺼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름다운 이 소국 과민의 세상 이 산막스쿨에 와서 저는 이렇게 권대혁 교장 선생님처럼 사시는 게 나답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돼.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럼 이렇게 멋진 풍광과 멋진 학교와 또 멋진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격려해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또 나답게 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노다 도덕경을 쓰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던지고 싶은 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꾸로 반자, 반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처음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이 5,000글자예요. 근데 그 5,000글자 중에 저한테 가장 한 글자로 노자의 철학을 정의하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거꾸로 반자입니다. 어떻게 한자가 들어오시나요? 반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이 거꾸로 반자야말로 전 노자답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 40장에 보면 이 거꾸로 반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니 뭐 칠판 없어도 다 들어오시겠죠? 네, 느낌. 한번 읽어보실래요? 반자, 도지동. 아, 반자, 도지동.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노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산다는 것, 그것이 도의 운동 방식이다. 거꾸로 가는 게 도의 운동 방식이다. 좀 다소 난해한 얘기긴 하지만 남들 가는 길로 가지 말래요. 거꾸로 가래요. 반대로 가랍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다운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대요. 이 거꾸로는 말, 사실 인생 살면서 거꾸로 가면은 피해보는 게 많아요. 왜 대부분들은 어떤 소속과 무리에 속해지고 싶거든요. 이제는 세상의 패러다임 틀이 바뀌고 있다. 그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이 어떻다고 뒤에서 평가를 받든 나는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가고자 하는 길로 쫓아 사는 거야말로 가장 노자가 꿈꿨던 나답게 사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서두로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글자는 거꾸로 반자입니다. 거꾸로 가는 게 도의 가장 중요한 운동 방식입니다. 반자, 도지동. 그리고 그 밑에 또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약할 약자, 약자 도지용이라. 세고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유용한 것이다. 아, 들어오실지 모르네. 세고 강하고 군림하고 성공하고 뭐 남에게 존경받고 칭찬 안 받는 거 그거 나중 가면 더 헛방이래요. 그냥 부드럽고 약하고 그런 풀들이 이 엄청난 폭풍에서 살아남는데요. 강하고 세고 한 놈들 중에 제명대로 사는 놈이 없대요. 노자가 항상 그래요. 강량자 부득기사라. 강한 놈 중에 지명대로 사는 놈은 못 봤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바보예요. 저거 왜 손해만 봐요? 왜 거꾸로 저 사람은 매일 보면은 자기 주장도 안 하고 그저 늘 손해보고 늘 항상 보면은 뭐 부드럽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비우는 사람들. 아, 루저들이죠 도대체. 그러나 노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진짜 실속 있는 인생이래요. 군림하고 강하고 내 주장 강하게. 아, 어떻게 거꾸로 살 준비되어 계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저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네. 거꾸로 선택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아, 거꾸로 선택했던 게 오히려 잘 된 결과. 어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독일에서 있다가 예.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네. 교육을 시켰는데 맞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빨리 따라가도록 조치를 했을 텐데 저는 좀 거꾸로 아. 천천히 가자 해가지고 양평 시골에다 조그만 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생 마라톤이니까 천천히 가자. 쉽지 않아요. 자식 교육 시키면서 다 대치동 가서 학원 보내갖고 남들이 볼 때는 명문대 인서울 시켜서 대기업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자식 키웠어라고 하는 게 보통 엄마들의 상식인데 저 양평에 풀어놓고 니들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 이건 뭐 건물이 몇 채 있으시지 않으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청담동에 빌딩 있는 사람은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해요. 멋지게 살아 인생. 걱정하지 마. 월세 나오니까. 거꾸로 산다는 건 돈이 있든 용기가 있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없으면 못 살아요. 왜? 불안해요. 아주 오래된 원시 사회에서 수렵 사회나 이런 멧돼지 잡아먹던 사회에서 무리들이 가는데 내가 소외된다는 건 죽음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은 어떤 집단이 가는 그 패턴에 내가 안 들어가면 나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남들 다 주식 들어간다는데, 남들 다 부동산 투자한다는데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산골짜기여서 이런 산막 짓고 산다는 건 엄청 불안한 일이에요. 난 건대육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신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서포트 하시는 저 신독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이 거꾸로 반자를 노자 도덕경 5천 글자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아이 버렸더니만 얻어지고 비웠더니만 채워지더래요. 내가 채우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그 채움이 비움으로 끝나대요. 그래서 이 거꾸로 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자가 제시하는 게 성공에 대한 정의예요. 성공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노자 도덕경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공을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이룬 공을 내려놓는 것이 성공이다. 자, 여기서 좀 유식하게 글자 4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 책 사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공성신퇴. 공성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성공입니다. 전공. 정말로 성공. 성공하래요. 그러나 몸신자에 물러날 퇴자.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신의 한 수가 더 있대요. 성공은 공을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공을 내 몸이 물러났을 때, 거꾸로 성공을 내려놨을 때 진정 그 성공이 방점이 찍혀진대요.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통장에 돈 있다고 하시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 많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내려놔요. 그걸 못 비워요. 그러니까 반쪽의 성공도 안 되는 거죠. 공성시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성공이 아니라 반 거꾸로 그 성공을 내려놨을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의 완성이라는 반자도지동. 성공을 내려놓는 그 거꾸로 가는 패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주의 진리의 방식이다. 제가 옛날에 그 장성이라고 그 김흥식 군수님이 있을 때 장성 아카데미라고 아시죠? 그 형님이 김황식 선생님이라고 감사원 특강을 나갔더니만 그 감사원장이 김황식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김흥식 선생님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다니까 예, 저희 형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은 감사원장, 나중에 국무총리도 하셨고 형님은 장성 군수를 하셨는데 강의 한번 내려가서 이제 장성 아카데미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우연히 뭐 고전 갖고 이렇게 사실 촐로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인생 얘기를 해주면서 이 얘기를 했죠. 공성신퇴. 돈 많이 부신 분들 성공은요 돈 번 게 성공이 아니라 돈 잘 쓰는 게 성공이래요. 통장에 돈을 채우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 통장에 돈을 잘 비우는 게 진짜 성공이랍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 분이 한 80대신 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박재희 원장의 노자 도덕경 강의는 노자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통념을 확실하게 바꿔주는 그러한 명강의였습니다. 청중들과 교감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재희 원장님의 강의는 지금까지 노자는 어떤 분들도 혜택이 없는